여러분 중에 나는 참 여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과거에 비하면 현대사회에서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에 상당 부분을 기계가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이 그만큼 여유로워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오히려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포모. 여러분, 포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만 정보, 흐름을 놓치거나 경험, 기회에서 제외되고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포모를 가진 사람들은 일이면 일, 레저면 레저, 뭐든지 남이 하는 것이면 다 하려고 했습니다. 일 하나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일도 해야 할 것 같고 그걸 하려는 찰나 다른 행사에도 참여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정신없는 삶을 삽니다.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잠을 자는 7시간 내지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 정도를 쉴 새 없이 일하고 달리며 몸이 2개라도 모자란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대학 시절에는 입시 준비를 할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만 40세가 되어서야 결혼했습니다. 신혼생활에 막 적응하려는 찰나 만 41세 생일 전날 제 인생을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바꾸게 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근육통과 오한이 심하게 오길래 어제 복싱 클래스에서 너무 격하게 운동해서 몸살이 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통증과 오한은 시간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어지럼증, 두통, 복통, 빈맥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더해졌어요. 그 증상들이 시작된 지 몇 달 만에 일어나 앉아있는 것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6개월 만에 받은 진단명은 자율신경계 장애와 만성피로증후군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좋은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애를 썼지만 쉽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 가까이 교수, 일, 의사 일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적 피로감에 시달리며 가물가물한 배탈을 가지고 사는데 적응해야 했죠. 100% 에너지가 있을 때도 할 일이 너무 많아 겨우 해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절망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렉 맥카온의 에센셜리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10%밖에 남지 않은 저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 것인가 하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 적지만 더 좋게. 에센셜리즘에서 강조하는 것은 더 적지만 더 좋게입니다. 더 적은 일을 하지만 더 잘하자라는 뜻이죠. 에센셜리즘은 중요한 것들을 추려내 거기에 영향을 집중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에센셜리스트는 남이 정해놓은 대로 살지 않고 자신이 디자인한 대로 산다. 당시 저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문장이었습니다. 지금껏 내가 해온 일들이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당연하게 한 일인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하고서 선택해서 한 일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해라면서 정해진 길을 따라 디폴트대로 사는데 익숙합니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자신이 디자인한 대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맥카온이 말했듯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많은 일을 떠올려 보세요. 모두 중요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삶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내게 중요하지 않은 건 내려놓는 용기. 에센셜리즘은 어찌 보면 삶의 미니멀리즘이라 하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 선택하고 그 외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던 대로 계속하는 것과 달리 새로운 패턴으로 행동하는 데는 강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할 때는 무엇을 한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고 잘라버리는 부분이 어쩌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맥카온 또한 노를 어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여기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 외에는 노라고 대답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병 때문에 남은 에너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많은 일을 포기해야 했을 때 이를 깨달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능동적으로 결단해서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니 훨씬 덜 억울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정한다는 뿌듯함까지 느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외부의 압력 때문에 또는 늘 그렇게 해오는 관행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기 바랍니다.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 핵심적인 것에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놓치는 것에 대한 즐거움, 조모.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여유롭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것저것 할 일이나 소유물을 계속 더하기보다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비우는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잡다한 것이 많이 저장되어 있고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면 속도가 느려지고 에러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하지 못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중요한 생각을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걸러내는 것은 수월하게 사고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포모에서 조모로,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놓치는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보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아프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시겠어요?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 대답은 노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자 거짓말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컸고 병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것 같아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참 좋습니다. 병으로 일을 쉰 덕분에 쳇바퀴처럼 돌던 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삶에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회오리바람에 휩쓸리듯 남들이 정해놓은 것, 해야만 하는 것들에 휘둘리며 살던 저에게 본질적인 것 외에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이제는 모임에 오라는 지인의 초대도, 연구를 같이 하자는 다른 교수의 제안도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다면 죄책감 없이 노라고 답합니다. 맥카온의 제안대로 저의 기본 대답은 노이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만 특별히 예스라고 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디자이너가 된 느낌은 뿌듯하고 좀 더 평화롭습니다. 남에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기에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스스로 디자인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쉬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포모가 아닌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조모를, 그리고 내려놓는 것에서 오는 자유를 찾기 바랍니다. 닥터지 진아영 선생님의 코어 마인드라는 책이었어요.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 외에 또 육아서적도 내셨는데 그런 책도 읽어봤거든요. 그때도 좋았고 제가 또 선택을 잘 못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진아영 선생님 영상을 찾아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다 가지려고 그러니까 장점을 다 가지고 싶어가지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못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택해서 그 선택을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게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자책은 많이 안 하려고 했던 게 사람마다 그러니까 인생을 처음 사는 거잖아요. 다 새로운 일이 항상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있는 거고 겪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선택하기 힘들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진짜 잡생각? 포모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것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내 인생과 내 커리어와 정말로 이런 거에 도움이 되나? 아닌 것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휩쓸려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장점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에너지를 쓰는 만큼 단점도 같이 또 딸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얼기설기 엮여서 그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조모, joy of missing out 이 말을 기억하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좀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아이 됐어 난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좀 단칼에 너무 그러니까 부드럽게 거절해야 되는데 뭔가 좀 세게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찾아도 안 보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좀 뭐지 저 사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저 사람은 진짜 쓸데없는 거 관심 없는 거 안 하는구나 하나도 약간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사람은 좀 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누가 뭘 권하면 단칼에 거절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당장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최대한 잘 들어주고 그렇구나 그런데 못하겠어. 뭐 이것도 맞지만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 성질이 급한 사람은 본론을 말했을 때 뭘 계속 캐묻고 묻고 막 할 것처럼 계속 관심을 보이다가 그런데 나 그날 뭐 시간이 안 돼.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럼 왜 여태까지 왜 들은 거지? 이렇게 반감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차라리 애초에 그냥 그 좀 매몰차게 안 된다고 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더 기분이 이상한 거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들어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의 기대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더 호의를 가지고 더 설명하고 열심히 막 에너지를 쏟는데 결국 거절인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매몰차게 그러니까 아닌 거 딱 듣자마자 거절하는 게 낫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놓쳐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를 그냥 놓쳤는데 혹은 양보를 하거나 그냥 뭐 내려놓자 내게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오히려 다음에 더 좋은 게 온 거예요. 그런 경험도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결국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진아영 선생님 말처럼 그 결과를 좋게 만드는 건 나다. 그러니까 뭘 선택해도 장단점이 있고 나를 믿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프셨는데 그러니까 과거로 아프기 전으로 돌아갈 거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했잖아요. 댓글에 누가 거짓말이라고 썼다는 게 웃겨요. 요즘 아마존 프라임에 내 남편과 결혼해줘?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되돌려서 뒤로 가는 그러니까 결말은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 10년 전으로 돌아간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참 쉽겠다 생각이 들다가도 또 진혜연 선생님처럼 아무리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거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이 평온한 거 그런 거를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냐는 말에 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좀 이것저것 해보는 게 사실 어렸을 때는 조모를 하는 게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또 넷플릭스에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테니스 다큐멘터리 보는데 이 선수들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다들 테니스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다른 경험을 못해서 불행해 보이나? 아니거든요. 한 가지를 막 진득하게 해보지 못한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부럽게 됐어요. 이제라도 저뭐 지옥 미싱아웃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